지금 이렇게 기둥에 막 금이 갔어요. 여기 시멘트 발라요. 그럼 이제 이 건물이 튼튼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발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치료 케이스 영상은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통증이 있어요. 모두 통증이 있고요. 이분이 처음에 허리가 불편하셔가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는데, 받은 치료가 얼마나 되냐면요, 프롤로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맞았고, 침, 추나 한약 치료했고요, 허리 신경 차단술 3번에, 목 신경 차단술 1번에, 척추 유압술 1번에, 신경 성형술 1번에, 스냅피 주사를 50번 맞았습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아파서 이런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허리만 아팠는데 이 치료를 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아프게 됐습니다. 잘못된 치료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 치료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서 제가 치료 해설을 해드릴 건데, 이러한 치료를 하면서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인터뷰가 좀 길지만 모두 꼼꼼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일 불편하신 증상이요? 증상이 지금 머리 뒤에서부터 네. 턱관절까지 좀 땡기고, 목뒤끈도 그렇고 등짝도 그렇고 날개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허리하고 대둔근 쪽하고 다리 쪽하고 오금 네. 거기도 아프고, 종아리, 발목, 그러니까 뒤쪽은 전부 다 통증이 있다고 봐야 돼요. 몸 뒤 전체 통증이 한꺼번에 있으세요? 아니면 따로따로 있으세요? 한꺼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제 사고가 난 게 한 3년 전에 천장 긁은 데서 떨어졌었거든요. 아, 낙상 사고 사고가 있었는데, 네. 높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이 정도 높이였으니까 한 2m 정도 됐겠네요. 근데 그 떨어질 때 충격은 심하지 않았나 봐요. 그 당시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튕겨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엑스레이를 사진을 찍었는데, 네. 12번하고 1번이 압박골절이 먼저 있었다. 떨어지기 전에? 네, 떨어지기 전에. 허리. 거기서 주사 치료를 좀 받았었거든요. 네.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프롤로 주사를 한 네. 10회 받았어요. 근데 전혀 낫질 않아서 한 방으로 넘어갔죠. 아피톡신 주사를 좀 꽤 오래 맞았었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서 도침하고 네. 봉침을 맞았죠. 네. 그다음에 추나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약신도 맞아보고,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낙상하시고 나서 이제 뒤에 증상이 다 올라온 상태예요? 아니요. 허리만 그랬어요. 허리만. 아,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허리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네, 했는데 허리에 대한 치료를 했던 거죠. 계속 효과가 없었고. 어디를 갔냐면 척추병원으로 갔었죠. 네. 거기서 신경 차단술을 한 것 같아요. 신경 네. 차단술을 한번 받고 낫질 않더라고요. 네. 그 동네 그 통증 클리닉 가서 신경 차단술을 또 받았어요? 받았죠. 아, 그 이전에 받았는데 또 받으신 네, 거네? 또 받은 거죠. 네. 허리 3번 딱 받을 때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그 통증 클리닉에서 신경 차단술 3회 딱 받고 나니까 허리에 신경 차단술을 3번 더 받으신 거예요? 네, 목 하나하고 어. 저기 허리 쪽에 2번이요.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그날 저녁 때 화장실을 8번을 간 거예요. 6번? 8번이요. 8번이요? 밤새도록. 큰일 났구나. 거기 데미지를 먹었나 봐요. 네. 병원 가서 가니까 당뇨수가 7.2까지 튀더라고요. 불면증 오고 당뇨 오고 불안 증세까지. 궁금한 게 예. 그럼 어쨌든 그 신경 차단술 받으시고 바로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럼 그 병원에서는 뭐라 해요? 병원에서는 뭐 아무 얘기 안 하죠.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게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응. 뭐라 뭐 얘기할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치료를 받았는데 네. 부작용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뭐 책임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뭐 수면에 대한 한약 치료하고 불안에 대한 한약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통증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자율신경계 쪽으로 네. 의심을 하더라고요. 검사를 했죠. 어. 검사를 했으니까 정말 엉망이더라고요. 자율신경이?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 이 12번과 1번이 자꾸 주저앉는다고, 각도가 좀 안 좋으니 이거 유압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병원 가니까 하지 마라. 어디 병원 가니까 해야 된다. 각도가 좀 안 좋다. 네네. 사진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제가 봤을 땐 주저앉는 것도 아닌데 네. 겁을 주더라고요. 네. 유압술 하면서 허리 4, 5번 신경 성형술까지 같이 했죠. 아, 지금 유압술도 하고 신경성형술도 하셨어요? 예, 했어요. 그럼 그게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 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아니, 이후에요. 아, 그 이후에 이후에, 예. 그래도 허리가 계속 아파서 허리가 아프니까 예.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때는 가면 대학병원이었나요? 아니요, 일반 척추병원이에요. 이거 하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 통증이 유형이 바뀐 거예요. 아, 그때 이후로 바뀐 거네요?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허리띠 나이만 요 뒤에 고기만 아팠었거든요. 우리하고 뒤로 제꼈을 때만 네. 아팠는데 장요근 쪽으로 땡김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뒤에는 근육이 탄력이 없는지 힘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아, 그러면은 허리 통증은요? 허리도 계속 있고요. 근데 지금 유압술도 엄청 큰 수술이고 네. 어쨌든 수술을 2개나 같이 했는데 지금 허리 통증은 그대로에다가 통증이 더 퍼졌네요? 네. 그럼 병원에서 뭘 하던가요? 그 물어보니까 어. 이걸 펴주니 어. 앞에 당길 거고 뒤에가 저 근육이 이제 그거 할 것이다. 어.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자리를 잡을 것이다. 1년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어. 근데 그거 수술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죠. 1년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그거 지금 수술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1년 6개월 됐죠. 지금 뭐 허리 상태는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혹시 이후에 다시 이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아, 수술하고 나서 뭐냐면 등 쪽도 이게 안 좋아지면서 너무 불안하니까 그때도 좀 불안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성산 신경 차단술을 받았죠. 그러니까 리도카인 성분 집어넣어서 그거는 또 다른 병원에서 네. 불안증 때문에 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수면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 하고는 어땠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불안이 조금 낮았고요. 불안 증상은 좀 나아졌고. 좀 낮았고. 어. 그래도 뭐 자꾸 불안이 계속 올라오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네. 스테로이드를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스네피 주사를 맞았거든요. 어. 스네필 주사를 올해 2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맞았는데 몇 번 맞으셨어요? 횟수는 한 4, 50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지금 스네피 주사는 어느 병원에서? 통사 출신인데 가정의학과요. 그럼 거기서는 자율신경 문제다. 그러면 4, 50회면은 뭐 제가 볼 땐 받을 만큼 받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맞고 나서부터 아차 싶었던 게 허리 쪽으로도 안 좋으니까 4, 5번 전에 시암실 들어가서 주사약을 좀 놔줬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조금 안 좋더니만 그 다음부터 이게 무릎이 안 좋아진 거예요. 무릎 통증이 새로 생겼네. 셀이 생기면서 발등도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앞쪽도 여기도 지금 통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팔 쪽도 내려와 있고. 그러면은 스네피 주사 맞고 지금 전신적으로 퍼진 건가요? 예, 덮어진 거 같아요. 근데 4, 50회 맞으셨으면 몇 회부터 그렇게 그 증상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좀 이제 증상이 좋아지다가 네. 다시 꺾이더라고요. 이게 올락내락 하니까 네. 좀 더 한번 더 맞아볼까 해가지고 더 네. 맞은 거죠. 그럼 병원에서는 네. 증상이 좋아졌다 다시 이렇게 좀 여기저기 아픈 게 생겼을 때 뭘 하던가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네. 증상은 더 심해진 건가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하면 우두둑 소리가 네. 나거든요. 두두둑. 네. 여기도 그렇고 등짝도 그렇고 네. 허리를 굽혔다 살짝 쓰면 여기서 단계적으로 두두둑 소리 나고 네. 이 발등도 이게 아니면 두두둑 소리가 나고 모든 관절 모든 소리. 관절들이 소리가 나고요. 며칠 전부터 여기가 다리 등도 화끈거리면서 종아리 쪽도 약간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병원에서 뭐래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 아무 소리 안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성분이 포도당 주사라서 네. 포도당 주사는 부작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50원 맞고 지금 다 고장 났는데 그냥 부작용이 없다고? 네. 그럼 이제 본인 책임이 아닌 거네, 그냥? 그렇죠. 50회나 맞아놓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지금 이때까지 병원비로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나가신 거예요? 지금 유압술만 해도 비용이 엄청 나갈 건데? 다 해서 1,400만 원 나왔더라고요. 수술만 그런 거죠? 스냅피가 그것도 한 7, 800만 원 될 거고 성산신경 차단술 그것도 700만 원 나온 것 같고 그럼 신경 차단술도 지금 4번 하신 거네? 처음에 이거를 알았으면 허리만 다쳤을 때 그러니까. 알았으면 왔을 그럼 진작에 나왔을 건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자세에서 제일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서 있는 게 제일 불편하고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내리시고. 힘 줄게요.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내리시고. 힘 줘볼게요. 내리시고.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줘볼게요. 힘 줘볼게요. 힘 줘보겠습니다. 힘 줘볼게요. 힘 줘볼게요. 이거 안 돼.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힘 줘볼게요. 힘 줍니다. 힘 줍니다. 힘 주세요. 네, 힘 줘볼게요. 힘 줘볼게요. 자, 힘 줍니다. 힘 많이 들어오는지. 힘 줍니다. 안 되죠. 버팁니다. 요거 버틸만 하시죠? 천장 보고 힘 줘볼게요. 안 되네. 힘 주세요.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힘 줘보세요. 힘 줘볼게요. 힘 주시고. 힘 줘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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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줘보세요. 이렇게 할까요? 힘 줘볼게요.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힘 줘볼게요. 힘 줘볼게요. 힘 줍니다. 힘 줘볼게요. 자, 제가 주변에 눌러볼 건데 아프면 말씀하세요. 아프고, 아프고, 힘 좀 힘 좀. 이거 좀. 힘 좀. 힘 좀.
A, B 두 사람이 있는데 A가 힘이 없어 손을 탁 놓쳐. B에 무리가 가겠죠. 네. 이제 이거 보상작용이라고 B가 아픈 건 결과고요. A가 원인입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는 거는 어디가 힘을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먼저 다리에서 나타날 때는 골반이 잘 잡혀 있으면은 다리가 기둥 역할을 하는데 얘가 힘을 못 줘. 밑으로 막 셉니다. 그게 앞으로 보상작용이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 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 전부 다 아픕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 발까지 무너지면은 평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게 제일 핵심이죠. 요게 척추고 요게 코어입니다. 그러면은 척추랑 코어 중에서 힘을 쓰는 애는 얘예요.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얘가 힘을 쓰는 애거든요. 코어가 풍선처럼 딱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코어가 빠지면은 척추에 데미지가 갑니다. 병원에서 이제 검사할 때는 코어가 어떤지는 아예 검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본단 말이죠. 그러면 뭐 압박골절 뭐 나왔다 칠게요. 근데 아무리 기둥이 바르게 되더라도 코어가 힘이 없으면 결국 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조금 내려앉았을 때 이미 코어가 다 풀린 거예요. 얘만 잡으면 끝날 걸 가지고 이제 막 유압술에가 철심을 박아봤자 어차피 척추 이 뼈가 직접적으로 힘을 쓰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철심 박아봤자 철심 박는 순간 코어는 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병원 가봤자 이제 척추 보고 그냥 또 괜찮다고 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각선 패턴으로 골반 무너지면은 반대쪽 어깨까지 무너집니다. 지금 두 개 다 무너졌으니까 두 개 다 어깨가 망가졌겠죠. 날개뼈 아픈 것도 같이 설명드릴게요. 원래 척추가 이렇게 바르게 펴져 있어야 될 게 골반이 풀리면 톱니바퀴처럼 무너져요. 그럼 등이 이렇게 굽게 되면서 날개뼈가 뒤로 뜹니다. 구부정해지니까. 그러면은 이 어깨 위쪽하고 날개뼈 쪽에 힘이 또 보상작용이 과하게 들어가요. 원래라면은 우리가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날개뼈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이미 지금 날개뼈 뒤로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뒤쪽으로 힘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앉아 계실 때도 등 완전히 굽어 있거든요. 이미 요 자세이기 때문에 날개뼈가 뒤로 떠 있으니까 그쪽에 힘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가 나사가 풀렸냐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요렇게 고관절 자체는 좀 나은데 뭐 거의 다 대각선 패턴으로 다 고장났어요. 코도 전부 다 고장나고 허리는 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로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중을 못 버팁니다. 무너진 기둥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몸이 그냥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들이 지금 전혀 이제 작동을 아예 못하는 상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가 풀린 상태를 계속 쓰다 보면 나사가 녹슬어요. 그게 이제 근육이 굳는 겁니다. 약한데 억지로 용 쓰니까 일단은 여기 장요근황, 전거근황. 네. 장요 마사지 이렇게 풀어도 네.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제 힘이 약하니까 풀어봤자 어차피 또 보상작용이 그다음에 생기니까 목도 이게 계속 푸는데도 덩어리가 그게 다 보상작용이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장났으니까 이제 뭉친 거 풀어놓고 나서 뭐 쭉 움직임 만들고 힘을 올라가야 되는데 무너졌다 했잖아요. 고치는 순서는 고관절, 허리, 골반, 하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척추, 날개뼈, 어깨뼈 요 순서대로 갑니다. 지금은 내가 몸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누운 상태에서 먼저 가야 돼요. 서는 건 안 됩니다. 누워서 앉아서 두 다리, 한 다리 걷기까지 가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잘 움직여야 되고 힘이 잘 들어가야 돼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는 움직이는 것도 안 보고 힘도 안 보기 때문에 이런 재활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뭐 수술하고 주사만 놓는 거예요. 요거를 다 잡고 그 다음에 이거 척추 세우고 그 다음에 날개뼈 붙이고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불필요한 보상작용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걸 순서대로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허리가 안 좋다는 말은 골반을 거의 못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유압술에 신경 성경술까지 했잖아요. 허리가 엄청 예민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재활이 좀 더 돼요. 그리고 조금만 자세가 틀어져도 불편감이 바로 생기기 때문에 엄청 조심조심 잡아야 됩니다. 치료가 안 될 건 아니고 시간은 좀 걸린다. 걷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한 달 전에? 예. 네. 그거 영상 보고 네. 홈블로 하고 공 마사지 하고 나니까 여기 힘은 들어가요. 예전에는 계단 올라갈 때 밑에 가이드 잡고 올랐거든요. 아, 네. 그거 하고 나서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긴 통증이 계속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이렇게 서 있으면은 네. 바로 불편하세요? 아니면 조금 있어야 불편하세요? 어떤 데는 괜찮고 발목은 안 좋고 네. 그다음에 허리는 계속 있는 거고. 지금 서 있을 때 지금 어디 불편하세요? 허리하고요. 네. 어깨하고요. 아, 발목하고 발이죠. 옆으로 서 볼게요. 옆으로.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불편하신 거죠? 네.
지금 어떻게 있으시냐면은 허리에도 힘 많이 들어가고 지금 등도 엄청 많이 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으로 눌려 있긴 한데 지금 배 좀 내밀었어요, 일부러? 아니요. 배 내민 거 아니죠? 네. 배가 앞으로 좀 나온 게 앞쪽으로 가면서 허리를 지금 앞으로 이렇게 좀 걸치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좀 요렇게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있으면 좀 편해요. 요렇게 있으면 편하죠. 근데 요게 유지가 되려면은 앞쪽에 힘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럼 이쪽에 텐션이 걸려버리고 지금 등도 지금 엄청 굽었거든요. 얘가 굽어 있으니까 날개뼈가 들리니까 이미 날개뼈가 엄청 들려 있네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쪽에 힘이 들어가는 거라서 밑에 고관절 먼저 잡은 다음에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다 잡을 겁니다. 서 있으면 어쨌든 다 아프시나 그렇죠? 메인은 발, 허리, 날개뼈. 자, 제가 설명드리면서 할게요. 일단은 앞쪽에 코어 있죠? 요거 힘이 먼저 잡는 게 나와야 됩니다. 배꼽을 등에 붙인다고 생각하시고요. 배 전체를 납작하게 힘줘 볼게요. 납작하게 힘주기. 여기 힘줘 볼까요? 더 힘주세요. 더. 힘 풀고. 잘하셨어요. 지금 힘 들어왔다가 자꾸 풀리려고 하거든요. 힘준 상태 유지해 볼게요. 납작하게, 배 납작하게 힘주세요. 이거 더. 계속 누르세요. 유지. 오케이, 유지하세요. 힘 들어가 있죠, 지금? 계속 유지합니다. 5, 4, 3, 2, 1 바로 힘 풀고. 잘하셨어요. 요게 복대 근육 힘주는 거거든요. 복대 먼저 잡을 거예요. 아니, 안 들어갔어요. 배 납작하게 힘줘야 돼요. 더 힘주세요. 빡 들어가 있죠? 그 상태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가 내리고 다 내리세요. 배 풀고. 요게 하나입니다. 갔다가 내리고 풀고. 여기 지금 소리 나죠? 요거 소리 나는 거 잡을 겁니다. 바깥쪽으로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배 빡 잡아놓고 합니다. 얘는요? 안 났어요. 소리 안 나게 동작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힘 빠진 거 체크해 볼 건데요. 요 상태 그대로 들고 요 정도 있을게요. 자, 다리 힘으로만 한번 버텨보세요. 자, 힘 줘 보겠습니다. 힘 줘 볼게요. 요 힘 주신 거죠? 자, 이번에는 요 상태에서 손 여기 대시고, 우리 아까 복대 힘 줬잖아요. 복대 힘 빡 잡아볼게요. 잡아놨습니까? 여기 힘으로 한번 버텨볼게요. 힘 줍니다. 지금 어떠세요? 많이 힘들어갔어요. 훨씬 잘 버텨지시죠? 그래서 다리를 쓸 때는 요쪽을 잘 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옆구리 잡을 건데, 어디가 더 약하다 했죠? 오른쪽이요. 자, 어깨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 펴고 요렇게 있을게요. 자, 힘 줘볼게요. 요 힘 잘 안 들어가죠? 자, 옆구리 잡을 겁니다. 어깨 다시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이 상태 있을게요. 힘 줘볼게요. 지금 어때요? 아까보다 힘 잘 들어가시죠? 여기는 옆구리 잘 잡으면 됩니다. 이제 허리 대신에 골반 움직이는 거 할 거거든요. 허리 바닥 누르기, 허리 띄우기. 지금 요 동작 할 때 허리랑 배에 힘 들어가세요, 혹시? 배에 힘이 들어가요. 배에 힘 들어가고 허리는요? 허리는 힘이 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골반을 써서 골반 주변 근육으로 골반을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골반을 잘 못 쓰니까 그만큼 배를 많이 쓰고 배를 많이 쓴다는 것도 결국 더 많이 가면은 허리로 많이 갑니다. 허리랑 골반 제자리로 만드는 거 할 거거든요.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골반만 돌려서 내려갔다가 골반만 돌려서 올라올 거거든요. 우리 아까 앉아서 허리 바르게 세우고 골반만 접었듯이 서서도 동일하게 할 건데 골반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아까 그냥 서 있을 때 허리 불편하다 하셨죠? 그 느낌은요? 엉덩이면 지금 땡겨요. 아, 엉덩이가 땡기구나. 허리는 괜찮고. 허리는 좀 약간 많이 줄었어요. 아, 허리는 좀 줄고. 엉덩이는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더 심한 거예요? 줄었어요. 해도 좀. 아, 줄긴 줄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엉덩이가 제일 좀 있는 상태. 발은요? 발은 아직까지 있어요. 발은 비슷한가요? 아, 발은 비슷하고 허리 엉덩이는 좀 줄고. 날개뼈는? 날개뼈는 그대로 있고요. 날개뼈 그대로 있고. 우리가 어쨌든 허리 골반만 잡았기 때문에 허리 골반에서 떨어지면 괜찮긴 하거든요. 허리 통증은 아까 처음 씹으면 몇 정도예요? 지금 한 7, 8, 7?
7, 8, 한 2, 3 정도 준 느낌이네. 등부터 잡아야겠다. 자, 명치를 이게 위로 들 거야. 얘는 위로 들고요. 네. 등은 뒤로 젖히는 느낌으로 갑니다. 여기가 젖혀져야 되거든요. 요렇게. 이제 날개뼈 뒤로 모으지 마세요. 네. 뒤로 모으지 않고 다시 얘 위로 들고 여기 뒤로 젖히기. 목 대신 간다. 목 가지 마세요. 목 가지 말고 여기만 들 거예요. 요렇게 뒤로 젖혀 보십시오. 최대한 요쪽에 힘 들어오는 거 느껴지는지 한번 볼 겁니다. 허리가 제껴지죠. 자, 허리로 대신 꺾죠. 네. 여기를 들고 여기를 꺾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못 쓰니까 허리로 가거든요. 네. 허리로 쓰면 안 됩니다. 여기는 꺾지 말고 여기만 꺾을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 위로 듭니다. 위로 들고 여기 뒤로 꺾으려고 해보세요. 최대한. 여기 하기 전에 허리 힘들어 말씀하시고. 네. 젖혀볼게요. 여기 느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여기 좀 있습니까? 저 허리 괜찮으세요? 네. 맞아요. 요 느낌 유지. 자, 그러면은 아까 세웠을 때 원래 날개뼈 불편한 거 있죠? 네. 그거는 줄어들어요? 아니면 비슷해요? 왼쪽은 좋아지고요. 네. 오른쪽은 비슷한 것 같고. 조금만 더 숙일게요. 요렇게 골반 접어서 복대 살짝 잡아놓고 여기서 해놨죠? 해서 세워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 이 상태에서 날개뼈 불편한 건 어때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은 있어요. 왼쪽은요? 왼쪽은 없고요. 왼쪽 불편한 건 없고 오른쪽은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예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왼쪽은 좀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 10이면 얼마나 떨어지세요? 요거 한 6? 6 정도 떨어진 정도. 힘 풀고 차려. 잘하셨습니다. 세워서 왼쪽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같이 떨어지면은 얘는 날개뼈 문제보다는 등 문제가 조금 더 있는 거고 오른쪽은 등을 세워도 얘가 비슷하다는 말은 날개뼈도 뒤집는 거를 따로 더 해야 돼. 오른쪽 날개뼈 지금 어떻게 돼서 불편한 거냐면은 날개뼈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네. 그럼 얘를 뒤로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등을 이렇게 세운 거야. 근데 등을 세워도 얘가 덜 뒤집히니까 얘는 더 뒤집어야 돼. 얘 뒤집는 걸 할 거거든요. 등 최대한 세워놨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팔을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근데 어깨를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날개뼈 있죠? 네. 날개뼈를 이렇게 돌린다. 요런 느낌이야. 날개뼈를 돌리는 느낌으로 두 개 다 돌릴 거거든요. 이렇게 돌렸을 때 이쪽에 뻐근한 느낌 나면 돼요. 네. 여기 힘 들어옵니까? 네. 맞아요. 왼쪽은 날개뼈 뒤집었을 때 떨어지는 거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지금.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좀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왼쪽은 그대로인데 얘는 좀 떨어지는구나. 얘는 지금 등 세우고 여기까지 뒤집으면은 10에서 얼마나 떨어져요? 한 2 정도? 2 정도 조금 떨어지네? 보통 자세가 어떤지 다시 한번 체크할 거거든요. 네. 들이제끼면 들이제껴도 좀 덜 아프고 좀 나빠. 들이제끼면 더 심했거든요. 지금 서 있을 때 허리 통증 있잖아요. 네. 요거 기본값이 지금 몇 정도 있으세요? 지금 한 6? 6 정도? 네. 그러면은 허리 숙였다 폈다는 요 동작 있죠? 네. 그거 하는 동안에는 비슷하게 그냥 계속 유지입니까? 아니 좀 줄어요. 움직이면 좀 주나요? 움직이면 좀 줄어요. 움직이는 동안에 좀 줄고 네. 또 서 있어서 시간 좀 있으면 또 올라오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허리로 가야 될 하중은 앞쪽으로 많이 내가 잘 쓰면 쓸수록 허리는 좀 줄 거거든요. 오른쪽 날개뼈 하는 거 하나만 더 체크해보. 앞으로 헐렁하게 밀었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 내릴 때 뒤로 밀 때 요렇게 밀게요. 요런 느낌으로 맞아요. 쭉 미세요. 쭉 오케이. 자 제가 걸치고 있고 얘 살짝 밀었죠. 요렇게 밀면 날개뼈 불편한 거 좀 줍니까? 네. 요거 10에서 얼마나 주나요? 많이 줄었어요. 지금 몇 정도 남았네? 한 4? 4 정도 절반 이상 준다 그렇죠? 역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평상시 날개뼈가 뒤로 이렇게 긴장이 빡 돼 있으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딱 밀려 있으면은 불필요한 긴장이 빠지는 거야. 뒤쪽에 힘 들어갈 거를 정상적으로 여기 정거근으로 밀면 좀 괜찮은 거야. 이해 가시죠? 저기 밀어놨죠? 네. 요거 뒤에 불편한 거는요, 지금? 줄었어요 좀. 얘는 한 10에서 얼마나 줍니까? 한 2, 3 줄었어요. 2, 3 더 줄었네요? 네. 자, 날개뼈 앞으로 밀어볼게요. 옳지. 밀 때 여기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 느껴지세요? 요거 혼자 하시면 돼요. 몇 번 왔다 갔다. 천천히. 딱 그 날개뼈만 밀리는 느낌 있죠? 네.
요거 밑에 요 뒤쪽 긴장은 좀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진 느낌 있으세요? 예. 지금 요 날개뼈 세팅은 세 가지입니다. 요거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세워서 날개뼈 뒤집는 거, 그 다음에 세워놓고 요거 미는 거. 세우는 거 항상 기본 값으로 가져가셔야 돼. 예. 그거 순서대로 딱딱딱딱 하면은 그 뒤에 긴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결국 이 근육들이 뼈를 다다닥 놓치면서 보상작용이 다 생긴 거예요. 예. 발은 아직 좀 불편하신 거죠? 예. 발은 두 다리가 아니라 한 발씩 잡으셔야 되거든요. 예. 요건 한 번에 하기 좀 그렇고, 허리 불편한 것만 조금 더 줄여볼 거거든요. 천장 보고 누우실게요. 쭉. 지금 허리 상태는요? 비슷한가요? 예, 비슷해요. 더 올라오진 않았고. 더 올라오진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허리에 과한 부하 없이 내가 앞쪽에서 운동할 수 있으면은 점점점 줄 거거든요. 배꼽 주변에 제가 눌러서 풀 거거든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아프죠? 후. 자, 여기. 여기. 딱 두 포인트 있거든요. 지금 여기 안 좋으시고, 그렇죠? 예. 여기구나. 후. 지금 요거 허리 불편한 거 아까랑 차이 있으세요? 아니면 비슷하세요? 조금 많아요. 지금 한 몇 정도 남아있어요? 한 3 정도 남은 것 같아요. 3 정도 남았어요? 10에서 3 정도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네? 아까 제가 앞에 풀라는 포인트 있죠? 요거 푸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발끝으로 발로 미세요. 위아래로. 후. 배 들면 안 돼요. 힘 최대한 뺍니다. 후. 후. 한 다리 세우는 힘 좀 잡으면은 날개뼈도 조금 더 떨어지고 아마 발도 좀 더 떨어질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서 있지도 못했었어요. 서 있는 것도 한 20분 있으면 족저근막염 그렇지. 위가 아팠는데 네. 원장님이 유튜브 링크 보내주신 거 그대로 네네. 따라하니까 그나마 지금 서서 통증은 있는데 놀죠 이렇게. 지금 발바닥 이렇게 노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두 개 다 그러세요? 예, 양쪽 다 그래요. 발바닥 붙는 것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엄지발가락하고 새끼발가락 어디가 더 많이 눌리세요? 엄지요. 요거 균형 잡기 할 건데 발바닥은 그대로 붙여둔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예. 그럼 새끼발가락 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 느껴지세요? 예. 5대5 맞춰서 딱 5대5까지 가도록 다리 돌려볼게요. 예, 5대5예요 지금. 지금 5대5 됐죠? 요 균형 맞춘 거고요. 요 발로 바닥에 도장 찍는다 생각하시고 체중실에서 꽉 눌러볼게요. 예. 힘 풀고. 힘 풀고. 받아보신 소감은 좀 어떻습니까? 오길 잘했고요. 한 번에 안 될 줄은 알았고 워낙 망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도 많이 하고요. 늦게나마 여기를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홀로 숨어서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 와서 희망을 좀 얻고 가는 기분이라서 좋았습니다. 호전 반응은 거의 다 있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잡아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대로 하고 아직 한 달 정도 쭉 해보고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 해설을 해드릴게요. 큰 맥락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골반이 잘 지지가 돼서 다리가 튼튼한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골반이 무너지게 되면은 밑으로 보상작용이 다 넘어갑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게 발의 증상이 좀 더 심한 상태였고요. 허리 같은 경우도 척추가 있으면은 코어가 있죠. 코어가 힘을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코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척추로 데미지가 갑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 압박 골절이 왔을 때 이미 코어는 다 풀렸어요. 그러면은 얘를 치료를 하고 나서 코어에 대한 치료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코어를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코어에 대한 진단도 없으니까 당연히 코어에 대한 치료도 없겠죠. 그러니까 얘만 치료하고 얘만 냅두니까 계속 아픈 거예요. 이분이 통증의 양상이 크게 세 파트입니다. 날개뼈 통증, 허리 엉덩이 통증, 발 통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되고요. 우선 허리 골반부터 빨리 잡아야겠죠. 자, 허리 골반 잡을 때는 자세별로 일단은 서서 체중 지지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운 자세부터 순서대로 다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잘 움직이는지 힘이 잘 들어오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뼈를 보는 게 아니고 우선
앉아있을 때 골반 조절. 여기서 골반 조절이라는 거는 단순히 허리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힘을 허리로 쓸래 아니면 코어와 장요근으로 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을 어디로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앞쪽에서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적인 움직임 잡고 나서는 허리 통증이 10에서 7, 8 정도로 줄었어요. 조금 줄었죠.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체크한 게 쪽에 허리 앞쪽에 긴장된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했거든요. 요 부분입니다. 여기 허리 앞쪽입니다. 대부분 허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는 뒤가 아니라 여기 앞쪽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아픈 포인트 찾아가지고 긴장 떨어뜨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허리 통증이 10에서 3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순서는 풀어놓고 이렇게 고관절 움직이는 방향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뒤쪽에 긴장이 떨어지고 앞쪽에 힘을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약을 쓰지 않고 주사를 놓지 않고도 허리 통증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는 이쪽으로 내 몸을 지지하고 있던 거를 여기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에 부하가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날개뼈 잡을 때는 등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등이 이렇게 굽게 되면은 날개뼈가 뜹니다. 날개뼈가 뜨게 되면은 여기 이쪽이랑 안쪽에 이쪽이 긴장도가 높아져요. 원래는 여기로 잡아야 되거든요. 전거근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등 세우는 동작을 먼저 했어요. 등을 세우고 나서 왼쪽 날개뼈 통증이 10에서 6으로 줄었어요. 근데 오른쪽 날개뼈 통증은 그대로예요. 변화 없어요. 그 말은 뭐다? 등을 세워도 날개뼈는 여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왼쪽 같은 경우는 등 세우면서 알아서 날개뼈가 조금 잡혔지만 오른쪽은 날개뼈가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은 날개뼈를 직접적으로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뒤집어진 날개뼈를 이렇게 뒤집어 주는 겁니다. 날개뼈를 이렇게 하고 나서 오른쪽 날개뼈 통증이 조금 줄었어요. 그래도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뭐냐면 지금 앞으로 민 거예요. 이건 뭐 한 거냐면 전거근을 쓴 겁니다. 뒤로 빠진 날개뼈를 앞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왼쪽 날개뼈 통증이 또 3으로 줄고 오른쪽 날개뼈 통증도 4로 줄었어요. 다 절반 떨어졌죠.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뒤로 빠진 것도 심한 거예요. 뒤로 빠진 게 더 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개뼈를 앞으로 붙이는 동작, 전거근을 사용해서 날개뼈를 앞으로 보내는 동작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등을 세우고 날개뼈를 앞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날개뼈를 뒤집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뼈를 정상적으로 세팅하니까 보상작용이 주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날개뼈가 이렇게 떠 있어. 그러면은 보상작용으로 승모근이랑 날개뼈 주변 통증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승모근을 막 풀거나 충격파를 하거나 주사를 하거나 이건 뭐예요?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망가진 상태 그대로 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도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원인 자체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발바닥이죠. 발바닥이 두 개 다 불안정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발바닥이 떠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발목이 흔들린다. 발바닥에 뭔가 비닐이 깔려 있는 것 같다. 혹은 다리가 좀 짧은 것 같다. 덜 붙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체중 지지에서 발이 땅에 붙잖아요. 근데 이게 망치를 쾅쾅 쳐서 이거를 박죠. 깊게 박으면 얘가 잘 안 흔들리겠죠. 근데 깊게 안 박히는 거예요. 발이 땅에 안 박히고 조금 떠 있는 경우에서는 발이 지지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흔들흔들합니다. 발목이 흔들흔들하고요. 심하면은 다리 전체가 힘을 잘 못 주고 불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바닥 균형 맞춰가지고 땅에 박는 거예요. 발을 땅에 박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붙이는 연습 진행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허리 골반 같은 경우는 앞쪽으로 힘을 쓸 수 있게 옮기고 날개뼈 같은 경우는 등 세워서 날개뼈를 앞으로 붙여가지고 정상적으로 위치 만들고 발바닥은 땅에 붙이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딱딱딱 잡은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날개뼈 통증은 3, 4로 줄고 허리 통증도 3, 4로 줄었습니다. 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진행했고 사실은 진도를 여기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허리만 불편했으면 순서대로 쭉 하면 되는데 발도 불편하고 날개뼈도 워낙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1회 치료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잡았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사실 뭘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한 다리로 고관절을 제대로 끼우는 것까지 들어가면은 허리 통증하고 어깨 통증도 훨씬 더 줍니다. 좋아지는 게 순서가 있어요. 하루 만에 다다다닥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듯이 단계별로 좋아져야 돼요. 1회 치료였기 때문에 요까지만 진행했고 이후에 한 다리로 세팅하는 걸 해서 걷는 것까지 진행하면은 아마 나머지 통증도 거의 다 떨어질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잘 움직이고 힘이 잘 들어오는 거야. 우리 몸은 건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은 몰라도 아치 모양 해가지고 뭔가 이제 무게가 분산이 되고 다리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분산이 되잖아. 뭔가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서서 걷고 움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중 분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하중의 분산이 허리로 쏠리거나 막 어깨로 쏠리거나 발로 다 쏠리게 되면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불편감이 생기는 거야. 그게 보상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건축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은 보세요. 자, 건물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기둥에 막 금이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둥에 금 갔으니까 자, 어디에 금 갔는지 꼼꼼하게 검사를 해요. 꼼꼼하게 검사해가지고 여기 시멘트 발라요. 여기 시멘트 발라. 그럼 이제 이 건물이 튼튼해진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애초에 기둥만 보는 게 아니고 건물 전체 하중이 골고루 분산이 안 되고 한쪽으로 과하게 쏠리니까 지금 이렇게 손상이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건물 전체를 다 봐야지. 어디 아프세요 해가지고 여기를 사진을 탁 찍어요. 여기가 금이 갔습니다. 자, 금간대에 메꿀게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전체에 있어서 하중이 어떻게 되고 왜 여기가 기둥에 금이 갔는지에 대한 검사가 없어요. 진단도 없어요. 겉만 이렇게 대충 메꿔봤자 하중이 여전히 무너진 건 여전하잖아요. 그러면 내 통증은 그대로야.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해. 그럼 기둥도 보겠지. 기둥 깨끗합니다. 이상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요, 하중입니다. 하중. 정상적인 움직임과 정상적인 힘의 분배,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안 돼서 우리 몸에 통증이 있는 겁니다. 이걸 고치는 게 전신 재활입니다.